안녕하세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줄게.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14번 절제카드의 역방향 해석입니다. 절제카드가 거꾸로 나오면 미카엘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진 거예요. 본인 내담자의 스스로에 있었던 천사도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균형을 잃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러졌죠. 마음은 어떻게 될까? 갈갈이 찢어져 있죠. 정신 상태도 피폐해졌죠. 머리 산발한 채 미쳤죠. 얘는 이 내담자는 본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1번 해석 따라가 보면 본인 스스로가 적절한 균형점을 잃었다, 미카엘을 잃었다, 절제와 중도를 잃었다, 그리고 거칠고 과도한 행동을 스스로 한 거예요. 정방향 봅시다. 정방향은 악마, 루시퍼가 날뛰어. 그런데 걔랑 같이 날뛰어요? 미카엘이? 아니죠. 주변에 아무리 힘들고 광분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여러 사람이 나를 광기로 몰아 넣어도 얘는 천사니까 균형점을,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천사의 역할을 다 했단 말이야. 같이 광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같이 광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같이 광분하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균형점을 잃었으니까요. 또 다른 해석은 나는 광기에 휘말리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건을 만들어 온 거야. 상황이 한 사건이 아니야. 사람도 여러 사람이야. 문제점이 연달아 일어난 거야. 거기에 휘둘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으나. 또 하나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이걸 넘긴 내담자한테는 반드시 마음의 평화,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하자면 이 사람은 혼자 안정을 찾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줄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타로 마스터 역할도 뭐야? 얘를 일으켜 세우는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사례들이 전부 다 이 카드가 나오면 약하게는 잠을 못 이뤄. 불면증에 시달려. 그래서 수면제를 먹는 경우. 조금 더 가면 우울증 약을 먹어요. 정신과에 한 번쯤은 가.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극단에 이르면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례가 2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왜? 완전히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광기에 휘둘린 사람의 내담자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도 있고 그거로 이르게 된 그 사건이 얼마나 얘한테 힘든 사건이었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얘는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될 마스터의 자격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5살 딸아이의 속마음이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가볍게 이제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신 건데 타로 카드가 이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타로 카드의 해석이 78장이 있죠. 정방향, 역방향 곱하기 2를 한다 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약 한 400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해석했어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카드를 넘기자마자 나오는 말들은 의미가 있는 거야. 왜? 나와 타로 카드가 완전히 합일시 됐기 때문에 이 타로 카드는 나의 무녀로서의 도구인 무구가 된 거예요. 얘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겠지. 400개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그걸 탁 던져서 나왔을 때 캐치할 수 있는 게 타로 마스터의 자격이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 전 그거 못하겠어요.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 사이킥 파워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논리적인 해석만 있는 타로 마스터도 많습니다. 일단 1번 딸아이 5살 아이의 속마음하고 뽑은 카드가 이 카드를 보는 순간 어떤 계산적인 분석력을 갖고 말을 내던진 게 아니야. 너 어제 딸 혼냈을 텐데 물컵 쓰렸다고 뒤지게 혼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니? 뭐 어떻게 알긴 카드에 컵 쏟았다고 나오잖아. 근데 네가 이만저만 혼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혼냈니? 컵 쏟아뜨린 거 뭐가 얼마나 잘못한 거라 고의성이 없는 실수인데. 그날은 정말 새 옷, 애지중지한 옷을 입고 나간 날이었대요. 근데 그 새 옷에 쏟은 거야. 완전히 망가진 거야. 오렌지 주스여서. 어떡해. 아이한테 갑자기 울분이 쏟아져서 막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될 만큼 막 화를 냈대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의 광분 상태를 안다 그랬어요. 엄마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본인 스는 데미지를 굉장히 받은 거예요. 딸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어? 네.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완전히 데미지 입은 트라우마 상태에 빠진 거죠. 이 딸아이의 속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사과해야죠. 자, 훈육이나 양육 태도에 있어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혼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컵을 넘어뜨려서 물을 쏟았어. 그게 실수야? 그럼 실수를 혼내는 건 아니죠. 고의성이 있었어. 그건 혼내야 되지만. 근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극도로 화를 낸 거야. 어느 날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니 이 아이는 혼란하죠. 우리 엄마가 왜 저러나 그랬겠지. 반드시 이 아이에게 지금 가서 어제 그렇게 화냈던 거를 진심으로 사과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깊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이는 굉장한 극심한 상태로 이를 수 있다.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다. 내재된 슬픔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카드입니다. 두 번째, 나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에요. 구체적인 질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카드를 넘겼는데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불투명해 보이죠. 혼자의 힘으로 이 역경이나 힘듦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내담자가. 왜? 본인 스스로 완전히 피폐한 채 쓰러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해서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을 해주길 바라나 본데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오늘 가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야. 아, 여기가 안 됐으니까 좌절했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야지.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혹은 요걸 조금 더 다져야 되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 이렇게 뭔가 계획을 때가 아니다. 계획을 세울 때가. 구직 문제라면 좌절해서 다른 입사 어디를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넌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걸 통해서 넌 절대 일어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시기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천사가 말해주고 있어. 너에게는 지금 내면의 마음 상태를 고르게 만들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신과에 한번 가봐야 된다. 지금은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구체적인 현실 계획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요? 갈갈이 찢어진 영혼 상태로 뭘 계획을 세워요? 결론은 뭐가 필요함을 얘기해요? 내면의 평화가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혼자 평안을 찾으세요 라고는 절대 못해요. 왜? 혼자서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불면이야? 그럼 정신과 가서 수면제를 받아야죠. 우울이야? 그럼 뭘 해야 돼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죠. 심리상담사의 조언을 얻어야죠. 지금은 뭐가 필요하니까? 영혼의 매만짐이 필요할 시기임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현재 딸아이의 심정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딸아이가 24, 5살 된 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얘 지금 적어도 잠이 안 와서 밤마다 깨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먹어야 될 상황이고 우울이나 공황장애에 가서 아무것도 못할 텐데 이상으로 이 지경까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거꾸로 되물었더니 부녀지간이 굉장히 좋은 사이였대요. 아빠랑 딸 사이가. 딸바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아빠가 갑자기 집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야. 사망한 거야. 심근경색이 갑자기 오니까. 근데 딸아이는 청청병력이지. 공부하다가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뛰어왔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쓰러졌지. 미치지 않고서야 백이겠냐고. 칼갈이 찢어진 마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의 죽음. 이 아이의 심경이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아빠가 돌아가신 집, 왼수 같은 집일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아빠와의 추억이 너무 많은 집이야. 이 집에선 얘 못 산다. 이사해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이 집에서 못 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대요.
그래서 지금 새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길래 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신과에 가시라고 했는데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상담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심정 완전히 트라우마로 들어간 거예요.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아빠를 잃어버린. 애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가질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딸아이가? 아니요. 얘는 쓰러져서 못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한테는 평안이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힘으로 얘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정신과의 상담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거고 그걸 받으시라고 얘기했던 카드였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질문. 남동생이 괜찮아질까요? 하고 누나가 물어보러 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죠. 제가 그랬습니다. 얘는 병원에 있더라도 얘는 정신병동에 있겠는데 그랬습니다.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신병원은 아니지만 지금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군인이었어? 그럼 얘는 왕따 수술을 한 명한테 당한 것도 아니야. 완전히 고참 여러 명이 얘를 완전히 농락했는데 집단 구타인데 집단 폭행인데 라고 얘기했더니 맞다고. 폭행이 일어났고 집단 구타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상해로 입어서 지금 군사병원, 군인병원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야?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졌지. 얘가 혼자 스스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는 혼자 스스로 여기서 일어서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지금은. 불면, 우울, 공황장애, 대인기피 다 왔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카드예요. 그리고 누누이 말하지만 한 명이 건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명이 온 거예요. 사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사건이 연달아 연속해서 갑자기 몰려든 겁니다. 그런데 일어설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는 못 일어섭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면의 평화가 필요한 내담자이기 때문에 얘를 일으켜줄 타로 마스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방향과 역방향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정방향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한다? 그쵸? 상황이 광기 어린 상황이 된다. 그러나 어렵지만 중도를, 균형점을 찾는다. 누구의 힘으로? 미카엘, 천사의 힘으로. 내재되어 있는 미카엘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본인이 중도를 찾는 겁니다. 뒤집어지면 그게 이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못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이 상태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힘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반드시 외부의 힘으로 얘를 세워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카드가 됩니다. 절제카드 정방향 역방향 사례 마치겠습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